예, 우리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불산입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자부터 보면 우리 법인 사업자, 그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고요. 이런 사업자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그러니까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라고 하는 부분은 택시라든가 뭐 이런 렌트카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 이야기할 때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서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SUV, RV, CUV 차량도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관련되는 부분,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적용 대상 차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승합차, 그 다음에 승용차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비영업용 승용차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원칙은 불공제됩니다. 자, 원칙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데요. 불공제가 되는데 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경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차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3.6m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차량, 전기자동차 포함해 갖고 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이야기합니다. 오토바이도 승용차 범위에 들어가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규정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직원 개인 명의 차량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 차량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소유자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이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 명의의 차량은 적용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법인 명의 차량 당연히 적용 대상자이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적용 대상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다음의 임차 차량은 적용 대상자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리스나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나 개인 명의 차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리스, 렌트는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량이 그러니까 자기 명의 차량처럼 법인에서 또는 개인 사업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임직원 명의로 된 차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자, 차량 번호와 차종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보면 차량 번호, 차량 종류, 모델명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임차 여부, 임차 기간인데 리스나 렌트인 경우에는 이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용 승용차 범위 안에 임차 관련되는 리스, 렌트 차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는 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정권에 보시면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고 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관련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전용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 관련되는 부분은 운행 기록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운행 기록부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운행 기록부를 회사에서 작성하신다면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요. 회사에서 작성하지 않는다면 작성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택이나 근무지 주소, 출퇴근 거리 이 부분은 운행기록부 작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히 세무대리인인 경우에는 요거는 관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은 차종,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번호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주행거리로서 이 부분을 업무에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이 부분은 차량별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차량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 차량별로 모든 걸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차량별로 회계 처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관련되는 부분은 양식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더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법인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별도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등록 어떻게 되느냐? 복식부기 의무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식부기 의무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입 대상자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자는 직전 과세 기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만 적용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하고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자, 요 경우에도 자동차가 여러 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제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장에 차가 2대 있다라는 겁니다. 2대 있으면 한 대는 제외하고요. 한 대는 일반 보험에 가입해도 된다라는 거고, 추가 한 대는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가입할 거냐 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사업자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 88페이지, 188페이지 등록 방법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정보 관리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경비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경비 범위에는 감가상각비까지도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고정자산이죠. 유형자산이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나중에 등록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08번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이 차량과 관련되는 업무용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한 그 등록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전년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계속해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F6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올해 새롭게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여기 코드 번호, 차량 번호, 차종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1번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번호, 차종 등록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가정 과목, 그 다음에 고정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차량은 차량 운반구로 우리가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차량 운반구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보시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요 내용이 감가상각비가 우리 업무용 승용차가 서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하고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차량 운반구의 몇 번째 차량이냐라는 부분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면 나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연계를 시킬 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이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차량인 경우에는 취득일자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부터 사용자 성명까지는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8번의 임차 여부에 커스를 갖고 가게 되면 자가 차량인 경우 자가 차량인지 소유자가 누군지 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 차량, 렌트 차량, 리스 차량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 차량들은 자가 차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가 해서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임차 차량인 경우에 임차 여부에서 자가 차량인 경우라고 하는 부분은 상단에 고정자산 1번, 2번, 3번 있죠. 고정자산 계정 과목하고 고정자산 코드가 있는 경우는 자가 차량이 될 겁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또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임차 여부에서 우리가 리스나 렌트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리스나 렌트 차량이 아닌 자가 차량은 임차 기간은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 과세연도 기간 전체 가입돼 있을 때 가입이라고 합니다.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미가입이고요. 일부 가입이 돼 있다면 가입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는 3번 일부 가입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보험증권을 보시고 보험기간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 운행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 2월 누적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사용 여부, 자택 근무지는 필요에 따라서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 190페이지에 개인사업자인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실 때 법인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10번에 나오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91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하고 11번 보험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와 리스 렌트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전 과세 기간에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가입했다라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대상인 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경우에도 한 대는 제외하고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업무용 승용차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1번 차, 2번 차가 개인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1번 차는 가입을 하고요. 2번 차는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2번 차는 한 대를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차도 가입, 1번 차도 가입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입된 한 대는 가입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둘 다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한 대는 가입이고 한 대는 가입 안 한 걸로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페이지에 적용 대상 사업자 관련되는 부분,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우리 경비 지출과 관련되는 회계 처리를 일반 점표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